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에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 멤버십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 성함을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지. 스위밍 버드 81님 옐로우 플렉, 세이프티카, 버추얼 세이프티카 요거의 차이, 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자, 트랙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 레이스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근본적인 대처가 깃발 신호, 근본 깃발 신호가 있어요. 근데 근본 깃발 신호는 현대적인 깃발 신호보다 오래된, 이제 정확히 언제 뭐 이런 거는 제가 역사적으로 막 찾아보거나 분석해보거나 뭐 따져보거나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오래된 것들이 따로 있고 요즘 나온 것들이 있어요. 요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0년 넘게 쓰인 것들과 수십 년 된 것들, 수십 년은 요즘이죠. 근본 깃발이 뭐가 있느냐? 얘가 있습니다. 근본 깃발입니다. 옐로우 플렉, 옐로우 플렉, 그린 플렉, 레드 플렉. 요거는 근본이죠. 옐로우와 레드, 요거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랑 똑같아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해라.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하라고 했지 아주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옐로우 플렉일 때는 여기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옐로우 플렉 구간에서는 추월을 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DRS를 열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하라는 정도가 이 옐로우 플렉의 의미입니다. 레드 플렉은 그냥 끝이죠. 자, 중단입니다. 세션 중단. 그러니까 차들은 서행하면서, 옐로우 플렉보다 심한 거니까 당연히 옐로우 플렉 기준으로 서행하면서 천천히 피트로 돌아오고 세션은 그냥 중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 초록색 이 신호등,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요게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옐로우와 레드만으로 하니까 레드는 안 나왔는데 옐로우로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더블 옐로우 플렉입니다. 더블 옐로우 플렉은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할 것.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딱 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위험하면 그때 이제 정지, 제동을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미끄러져서 서는 거 말고 바로 딱 설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해라. 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이제 레드 플렉은 세션 중단이잖아요. 재개가 될 수도 있고 재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중단이 됐는데 이게 중단할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더블 옐로우 플렉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해. 특히 이 더블 옐로우 플렉, 레드 플렉 얘네들은 말이죠. 조금 다른 것들과 조금 섞여서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것도 이제 현대적인 서피스 플렉, 영어로 하면은 레드 앤 옐로우 스트라이프트 플렉, 우리말로는 오일기, 서피스 플렉이 있습니다. 요거는 미끄러움 놓으면 주의해라라는 거니까 넘어가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얘네들의 적용 시점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한계가 있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차가 이제 일로 가는데 사고 여기 나서 위험한 게 있으면 마샬 포스트 기준으로, 왜냐하면 신호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마샬 포스트가 신호등입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트랙 마샬이 있는 곳이죠. 사람이 손으로 신호하는 겁니다. 옐로우 플렉을 여기서 흔들게 되고, 그러면 이 구간이 옐로우 플렉 구간이 되고, 마샬 포스트 3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로 요 코앞에서 여기 사고가 났어도 여기부터 이상이 없으면은 바로 코앞에 사고 난 이 포스트는 그린 플렉을 흔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샬 포스트가 어딨냐? 이 마샬 섹터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마이애미의 공식 서킷 맵이 나오는 건데, 이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게 우리가 익히 아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태 궁금하셨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샬 포스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M자로 이거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마샬 포스트는 이 코너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죠. 자, 스트레이트가 길면 그 중간에도 있어야지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근처에 여러 개가 막 붙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해요. 필요할 때는. 자, 어쨌든 이런 마샬 포스트 기준으로 이런 플렉이 선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IA 마샬 라이트, 이건 뭐냐, 진짜로 신호등처럼 네모나게 설치해 놓은 게 있죠. 그거는 요 마샬 라이트가 요렇게 여기 붙는다. 마샬 포스트와 함께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니 섹터 구분을 예를 했는데 이 구간 단위로 옐로우 플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단위로. 네.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풀코스 옐로우라는 게 나왔습니다. 풀코스 옐로우는 뭐냐? 마샬 단위, 마샬 섹터, 뭐 마샬 포스트 이런 거 나 모르겠고 그냥 위험해 다. 그러니까 다 조심해. 라는 게 FCY. 이거는 F1 빼고 나머지 모터스포츠를 보시면 정말 많이 보시는 표현이에요. FCY, 풀코스 옐로우가 나옵니다. 이게 풀코스 옐로우는 곧 세이프티카를 의미합니다. 네, F1은 특별히 세이프티카라고 구분을 하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풀코스 옐로우가 뜨는 거를 F1은 완전 동의합니다. 세이프티카. 풀코스 옐로우가 이제 근데 트랙 전체에 옐로우 플렉이 있는 거니까 트랙 전체에서 서행하면서 주의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F1에서는 세이프티카 팻말이 있죠. 깃발은 아니고 팻말이 있습니다. 흰색에 SC 이렇게 써있는 팻말이 있어요. 마샬 포스트 계신 분들은 들고 있어야지 되는. 차라리 들고 있는 게 편하지. 이거 계속 흔드는 것보다. 어쨌든 흔들면서 들고 있어야 돼요. 보통은 2명이 해야 되죠. 세이프티카면 노란색 깃발 흔들면서 세이프티카 팻말을 들어야 되는 2인 1조 있습니다. 세이프티카는 레이스를 중립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풀코스 옐로우가 곧 이 세이프티카란 이런 표현이 없어도 레이스가 중립화되는 모터스포츠가 많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나름의 페이스카든 세이프티카든 나와가지고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 다른 모터스포츠 보실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레이스 중립화를 한다는 건 무엇인가? 차들을 한 대 모아야겠다는 거예요. 차들을 한 대 모은다는 뜻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간격들, 순위는 그대로 지키지만 간격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을, 그러니까 레이스를 뉴트럴라이즈 시킨다 그러는데 영어로 간격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된다. 하지만 레드 플렉을 부를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세이프티카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거나 한 가지를 써가지고 모터스포츠 운영을 하다가 F1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바로 2014년 일본 그랑프리에서 줄스 비앙키가 더블 옐로우 플렉 상황에서 사고가 났죠. 그래서 트랙 주변 런오프에 그래블에 나와서 작업하던 트랙터 엔진 부분과 부딪히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으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 끝에 도입한 시스템이 이겁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 그래서 줄스 비앙키 때문에 만든 덕분에 사실 많은 안전한 상황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레이스를 중립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구간 제한 속도. 아까 얘기한 그 마샬 섹터보다 조금 더 쪼개가지고 미니 섹터가 있는데 그 미니 섹터 단위로 타임 델타를 지키면서 달려야지 됩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드라이버 입장에서 귀찮지만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온 이유는 세이프티카를 부르기엔, 그러니까 이걸 중립화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 하지만 중장비 같은 게 이렇게 런오프에 있으면 속도를 확실하게 한 40%까지 늦춥니다. 제일 빠른 속도에 40%까지 늦추는데 이게 델타기 때문에 모든 차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구간 제한 속도가. 그래서 이 버추얼 세이프티카
타이밍이면 모든 차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차마다 델타가 달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전에 랩에 그 구간 달렸던 거에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다 달라요. 그래서 운용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구간 제한 속도지만 모든 차에 주어지는 델타가 똑같진 않다. 하지만 세이프티카를 갈 정도는 아닌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버추얼 세이프티카 전의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어떠냐 라는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자, 요런 식으로 다른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버추얼 세이프티카, 이제 버추얼 세이프티카든 세이프티카든 옐로우든 대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들의 스티어링 휠에 표시가 돼요. 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삼각형 이런 거 조금 반짝반짝 하는 걸로 이거를 표시를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직관성이 좀 색깔을 좀 잘못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거 못 보면 100% 드라이버 잘못입니다. 자, 이것도 못 볼 정도면 진짜 은퇴해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버추얼 세이프티카는 이렇게 다르고 버추얼 세이프티카로 버티려고 했는데 좀 더 위험한 상황이 트랙에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이프티카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버추얼 세이프티카 한번 거쳐가죠. 그렇습니다.